오늘 24번부터입니다. 24번, 9번, 30번, 31번. 4개, 4개씩. 자, 24번. 요 지문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면 좋겠네요. 연결성으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소재는 디지털 연결의 기술의 발달 때문에 생긴 아이들의 스트레스. 그게 뭔데? 이 burdensome이야. 짐이죠. 짐, 부담. 이 burdensome obligation caused by digital connectivity between kids. 아이들 사이에서 디지털의 연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담의 의무. 그치? 의무감. 제목은 실제 원문제 제목으로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onnected but stressed. 연결은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Challenges for kids in digital era. 이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 난관, 그런 것들이 바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지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항상 연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압박을 느끼며 이는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 저런 거 한 번씩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모든 지문의 글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문답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지? 주제가 뭐지?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고 떨어지셔야 됩니다. 모든 글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만연한 문제. 여기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겠죠. 그 prevalent란 말은 쌤이 여기 typical이라는 동의어로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가장 전형적. 아이들이 보고하는 가장 전형적 문제는 뭐다? 대절이하다. 자, 대절이 접속사절이고 주어 동사가 언급되는데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 것 같이 느끼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대의는 계속 아이들이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되겠고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be accessible 계속 연락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그것도 항상 at all time. 항상 자기가 연락될 수 있는 상태에 연락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문제점이다 라고 문제점 제시부터 시작하고 있죠. 더불어서 because 기술이 그 연결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they feel 그들은 느낍니다. 즉 여기에서 they 계속 누구? 아이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키즈들이 계속 느낍니다. 저항합니다. 그 의무감이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 기술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무감을 느낀다가 돼야지 저항한다가 되면 의무감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resist의 반대말은 쓸 수가 없다는 거. they가 역시 children 지칭한다는 거 챙겨 두시고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대부분의 우리가 relate, 서로 연관성 있게 공감될 수 있는 거. 즉 당신도 아마 느낄 거야. 똑같은 의무감의 동의어로서 체크가 되셔야 되니까 그 의무감은 뭐로부터 생기게 되는 계속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된다로부터 생기는 문제점을 여기서 말하는 의무감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플러스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압박이 그래서 대주셔야 되겠죠. 물론 압박이라는 단어가 꼭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겠죠. In your own life. 당신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짓기, 공감하기 쉬울 거예요. 즉, it is really challenging. 정말 어려울 거예요.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To deal with the fact. 이 사실을 다루는 것은 대처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압박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 사실 어떤 사실 뒤에 사실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이며 그리고 can't always respond instantly. 우린 즉각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응답할 수가 없다. 항상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동격되셔야 되겠죠? 그 사실을 다루기는 그만큼 압박이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 있으려면 어렵다, difficult의 의미가 여기에 꼭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상호관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 지어가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
그래서 for teen or tween 한 10에서 12세 정도 아이들 얘네들이 누군데 who is still learning 아직도 배우고 있는 ins and outs 안팎을 세부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안팎을 어디 안팎?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팎을 계속적으로 아직도 배우고 있는 그런 10에서 12세 정도의 아이들이 자, whiches와 it의 차이점은 뭐야 얘들아? 얘는 which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뭐니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 전에 대명사는 둘째 치고 이 접속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접속사가 있다는 건 뒤에 뭐 문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본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is가 될 터이고 앞에 문장과 어디 있어? 여기에서 10대들에게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앞에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interactions까지는 어디야? for 명사에 해당하는 전명구의 수식어들이야. who's부터 interactions까지가. 그지? 그래서 아직도 사회작용에 대한 안팎을 세부적인 것들을 아직도 배우고 있는 10에서 12세들에게는 까지가 전명구. 그러니까 여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it's even worse. 이거 자체가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접속사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which가 될 수 없죠. 그냥 it's even worse. even은 비교급 앞에 쓰였으니까 much still far, even a lot.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비교급 강조. 10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압박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10에서 12세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이 얘기죠. Here's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 이 행동이 plays out sometimes 때때로 나타나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즉 너의 아이는요, 네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요, doesn't text back 답장을 right away 즉각적으로 보내지 못해. 그래서 즉각적으로의 동의어 instantly나 immediately 많이 쓰는 단어죠. right away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워, absurd, 얼토당토 없어, 불합리해. 누가? 너의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 뭐라고? 이 사람, 즉 그 문자 보낸 친구가 doesn't want to be my friend. 이제 더 이상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anymore. 더 이상. 이 원인이 다 뭐 때문인 거야? 기술 발달로 인한 connectivity. 계속적으로 accessible 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so 그는 계속해서 뭐 한다?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낸다. 그래서 그들의 폰이 폭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뭡니까? 문자 폭탄으로 초토화를 당하고 짜증나게 한다. 이런 의미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놓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this 이것이 앞에 상황이 뭐 문자 계속해서 친구 되기 싫은가? 문자 계속한다라는 이 상황이 애들한테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또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어? 자, 읽다라는 동사의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부사로서 체크가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as라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구조여야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것으로서 읽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너는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뭐를? 얼마나 쉽게 쉬운.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은 누구?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누구니까?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부사가 정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얼마나 쉽게 이것이 발생되는지 당신 볼 수 있을 거예요. 까지 해서 기술로 인한 연결성이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다음 2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는 건강습관 수정을 위한 행동변화 관련 기법. 그러니까
나쁜 건강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 변화에 관련된 글이었죠. 행동적 접근 to health habit modification. 건강한 습관의 변화 쪽으로의 행동 변화의 접근법. 이 mental imagery, 마음속 이미지, 상상이라고 했죠, 우리. 그치? 마음속 이미지는 뭐다? 효율적인 건강과 관련한 행동 변화의 기술 중 하나다. 물론 얘만으로는 글 속에 얘기했어. 얘만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전략법과 같이 쓰이게 되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도 중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습관 개선의 행동 변화가 효과적이며 마음속 이미지 기법은 다른 기법들과 함께 효과적인 행동 변화의 수단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문장 합니다. 수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have held strongly to believe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뭐를요? 강력하게 주장해 왔어. to the belief 쪽으로. to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 빌리프 다음에 나온 뒤에 문장 구성 요소를 보시면 키가 주어, to 명사, 이 to는 더 키 to에서 to는 전치사라고 했어. 그래서 동사 모양, 동명사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 부정적 건강 습관을 다루는 핵심은 뭐다? is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키가 주어다 보니까 행동 변화인 것이다 해서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동격 대시될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될 수 없고요.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을 취하지 않고 명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about도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될 수 있는 건 동격 대뿐. 아닌 건 아닌 이유를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네모 포인트들은 전부 다 뭐 체크? 빈칸 추론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 자, 2번 문장.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치나 태도 같은 것들 그 이상으로 이것은, 즉 행동 변화라는 것은 본동사 필요한 자리죠? is the part of the personality. 성격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동 변화라는 거. 어떤 성격의 변화? 대시냐 와시냐? is the easiest to change. 바꾸기에 가장 쉬운 성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얘들아? personality라는 명사 뒷자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형용사야. what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전부 다 얘는 무조건 명사 역할밖에 할 수 없으니까 될 수가 없겠고,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ngestive habits야 얘들아. such as smoking, drinking, various eating behaviors.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다양한 먹는 습관들과 같은 섭취 습관들이 are the most common health concerns. 가장 일반적인 건강의 우려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targeted냐 are targeted냐인데 누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필요한 자리 무슨 자리야? concerns라는 명사 뒷자리죠? 이미 are targeted는 본동사로 쓰여야 될 친구야. 빼박 본동사야. 근데 이미 본동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동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접속사가 없이 BPP가 나왔다는 건 얘는 본동사의 역할인 거고, 지금 필요한 자리는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줘야 돼. 무슨 역할?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PP가 과거분사가 필요한 거죠. 행동 변화를 위해 겨냥이 된 가장 흔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 중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요소이죠. 그런 과정적 중독의 행동은 예를 들어 일일 중독이나 쇼핑 중독, 기타 등등과 같은 과정 중독적 행동들이 역시 fall이라는 동사는 수동태. 왜 안 돼? 자동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fall into 어디에 빠지게 되더라? this category as well. 역시나 이러한 범주에 역시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fall into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네요. fall into. 다음. 자, 그래서 필전 지금까지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섭취 습관이나 혹은 이런 중독, 과정의 어떤 중독의 습관 같은 것들이 결국 뭐다? 부정적인 어떤 우려들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5번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정신적
이미지, 즉 마음속 상상이 was combined with power of suggestion. 얘들아, 본동사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본동사가 될 수는 없겠죠. 얘가 뭘로의 역할? 수식어로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 그치? 뭐와 결합된? 암시의 힘이라는 것과 함께 결합된 정신적 이미지가 was taken up. 취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로써요? Premise of behavioral medicine. 행동의학의 전제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섭취 습관이나 일 중독, 쇼핑 중독 같은 과정 습관 같은 것들을 바꿀 행동, 양식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이 멘탈 이미저리가 행동의학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의 전제 조건이 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행동 변화의 결과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꾸는 걸 돕기 위해서 뭐를? 부정적 건강 습관을 긍정적 건강 습관으로. 저기에서 once냐 원이냐는 뒤 앞에 있는 명사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behaviors 때문에 정답은 once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적 건강 습관을 긍정적 건강 습관들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멘탈 이미저리가 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술은 뭡니까? 멘탈 이미저리의 기술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술이 비록 만으로는 will not produce changes,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언제? when 사용되어질 때. 우리 접속사 다음에 ing, ed 나오게 되면 우리 능동수동의 분사 문제라고 했어. 뒤에 alongside the other behavior. 지금 전명구 나오고 있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using은 될 수 없겠네. 그래서 used가 돼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행동의 변화 전략이 되겠죠. 변화 전략, 유지 전략 하면 안 되죠. 우린 지금 행동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변화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그에 따른 대응하는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런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전략들과 함께 사용되게 될 때 주절은 얘입니다. 행동적 변화는 입증해 왔습니다. 어떻다라고? 이 prove가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 effective로 나와주셔야겠죠. For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에게 효율적이라고 입증되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멘탈 이미저리만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전략들과 함께 사용되면 어떻다? 효율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치불일치 포인트들이 된다니까. 그지? 그래서 제만으로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 말이에요. 언론, only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일치불일치의 말장난질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실제 어법 문제입니다. 7번 문장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필요한 자리가 어디 자리에 얘들아? 본동사 앞자리니까 첫째, 얘가 주어라는 거 판단될 수 있어야 되겠고 뒤에 보면 멘탈 이미저리가 does 하는데 뭘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이거 불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what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 이미저리가 하는 것은 is 뭐 하는 것이다?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했어? 절이 포함된 명사의 주어. 절이 포함된 명사의 주어 뒤에 보어가 투부정사로 쓰일 때에는 이때 투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원형이 나올 수가 있어. 못 씁니다. 투부정사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절이 포함된 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가 가능? 생략이 가능. 그래서 원형만 이렇게 딸랑 나올 수가 있어. 동명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상상을 하면서 내가 담배를 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겠지라는 상상이 그래. 그래서 피지 말자라고 못을 한번 더 박아주는 거야.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반복된 그 이미지의 사용이 주어로 쓰입니다. 본동사가 여기 있죠. 방금 얘기했죠. 이미지 사용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강화되겠네. 그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더마인은 약화시키다. 그 바람직한 행동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 멘탈 이미저리를 통해서 멘탈 이미저리만 가지고는 안 돼. 뭐 뒤에 어떤 추가적인 전략 같은 것들과 함께 쓰였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의 전략은 뭐가 중요하다? 멘탈 이미저리가 중요한 것이다.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저를 포함한 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보어의 to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또 강화시키다라는 말의 동의어로서 strengthen이나 fortif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쌤이 이제 동반이어 파트 그 워크북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래요. 지문 공부할 때 있잖아. 지문 이제 첫 번째 바퀴 돌면서 지문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 내용 파악이 다 끝나신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동반이어 보신 다음에 이 지문의 그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워크북 드린 거 만만치 않은 문제들아. 보기에는 그냥 쉬워 보이지만 그 만만치 않은 문제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답지 드리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워크북 다 한 친구 아까 대현이, 우진이, 준이 또 지민이도 했고 흥겸이 다 했어? 둘만 안 했어? 반 했습니다. 했어? 그거 진짜 성준은? 지금 혜원이랑 봄이? 어떡하지? 들을 게 더 많은데 계속 곱씹어 보세요. 계속.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두 개? PD 고 밑에 기아가 지금 꼴등하고 싶은데 한화가 그걸 막고 있잖아요. 기아는 꼴등하고 싶으면 안달이 나는데 한화 앞에서는 안 되죠. LG가 제일 잘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LG가 7할? 8할? 9할이야? 와, 대단하다. 한화는 시범 경기만 좀 잘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개막하면 갑자기 애들이 쫄아. LG가 1등이에요 지금? 응? LG가 제일 잘해요? 지금 LG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쌤 요즘 근데 순위 볼 시간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뜨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요즘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데 야, 그 폰세 한화의 폰세라는 외국인 투수가 왔는데 걔 완전 파이팅 넘치던데 막 투수인데 갑자기 막 자기 이닝 끝나고 더가웃으로 들어갔는데 막 야수들 막 불러오더니 막 갑자기 외국 사람이 한국 파이팅을 거기서 외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고 막. 실력도 좋고 파이팅도 좋고 해서 한화 분위기 올해는 좋은가 했더니 이게 맨날 그 한화는 희망 고문을 줘요. 그래서 시즌 전에 막 쌤은 이글스 TV 또 그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팀 분위기 되게 좋아요. 배팅 분위기 뭐 다 좋은데 시즌만 시작하면 아주 그냥 새집중 하고 가보고 싶은데 쌤 친구는 아주 한 달에 그 충남 홍성 사는 친구인데 내가 쌤이 충남 홍성 사람인데 거기 쌤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토박이가 있어. 홍성 토박이가 있는데 와 걔는 아주 잘 다니대. 한 달에 한 3-4번은 가는 것 같아. 그 대전 볼파크인가? 이글스 파크 말고 바뀐 데가 뭐죠? 볼파크? 이글스 볼파크? 거기에 신규 구장 갔는데 가보고 싶더라. 가고 싶네요. 쌤 잘하면 니네 시험 기간 때 쌤이 지금 오늘 며칠이야? 8일이야? 내일 모레면 나 30일째 30일째 출근이야. 오늘 28일째 출근이야 얘들아. 쉬는 날 없이. 근데 지금 쌤이 오늘 니네 동안고 저거 나와가지고 시험 스케줄 나와가지고 쌤 직접 보강을 한번 쫙 잡았거든요. 마지막 3일이 조금 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 니네 시험 끝나는 그 주 마지막. 그래서 나 혼자 야구장 갈까? 막 그 생각 해봤어. 나 혼자 어디로 응원하는 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한화 한번 경기장이나 가볼까? 나 혼자? 와이프 일해야지. 애들 학교 가지.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야. 난 주말은 못 쉬어야 되더라. 1년에 내가 주말 쉬는 날은 하루 있으면 다행이고, 토요일 고등부 강사가 주말을 쉬겠다? 그러면 뭐 손가락 빨겠다는 얘기야. 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말은 거의 못 쉬고요. 이렇게 운 좋게 시간표가 잘 짜여지면 시험 기간 중에는 좀 쉬는 날이 생기죠. 평일날 하루. 그럼 이제 그때 갔다 와야지. 그러게. 나 혼자 캠핑 갈 생각했거든? 야구장이나 가야겠다. 응? 그러니까, 야, 이 경기도 사는 애들은 이런, 어디를 간 거야? 대전 한화구장을 갔다 왔다고? LG가 거기 어웨이로 갔을 때? 와, 너도 어지간하다. 어지간하다. 대전까지 학교 끝나고 KTX 타고 KTX 대전역이 있어? 광명에서 타고 가면 되는구나. 원래라면 안 되는데 오, 어머니 차를 타면 광명역까지 15분 안에 끊을 수 있거든. 그치. 광명역 한 20분 정도 걸리지. 오, KTX 가면 거기서 금방이야? 어디까지? 아니, 그러니까 대전 가서 볼파크까지 가는데 못 타고 택시 타고 한 20분 걸려? 버스 타고? 오, 갈만하는데? 그럼 쌤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음료수 들고 치킨 들고 막 치어리더 앞에서 같이 막 이렇게 응원해야지.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게. 근데 그런 거 없어? 네 진짜 친구 야구팀 없는 친구들은 친구 믿고 한번 따라가 봐. 거기 치어리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흥이 얘들아. 나도 안 가봤어. 나도 거기 예매하기 거기부터 매진이 돼. 거기 예매하기 제일 힘들어. 쌤은 항상 거기 3층 진짜 운 좋아서 그 파울석 그 어디야 랜더스 경기장 랜더스 거기서 파울석 가서 진짜 아들이랑 둘이서 글러브 끼고 홈런 가능성보다 파울 가능성이 더 높잖아. 다 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서 저쪽 3루 쪽 3루 내가 이제 한화 3루 쪽 그 파울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오긴 개뿔 안 와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보니까 저쪽 구석 천장에 그 공 떨어진 거 있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걸로 막 긁어가지고 공 하나 주워 왔어요. 다 쓴 허른 공. 실밥 있고 다 이거 하나. 우리 아들 주니까 좋아하더라.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것도 꽤 오래됐죠 간지. 그러게 나 혼자 야구장 가야겠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자 갑시다. 좋은 방법이다. 난 그 생각은 못했네. KTX 타고 간다는 생각. 아무튼 거기 여러분들도 특히 여학생들이 보통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 그렇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제자들 보면 인스타 그 친구대에 있는 옛 제자들 보면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얘가 야구 좋아했던 애가 아닌데 막 그 두산 팀이 좀 이제 요 마스크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팬들이 거기 좋아하는 팀이 보통 이제 두산 팀 다 이게 마스크들이 좋은 편이야. 우리 저희 한화 팀을 보면요, 그냥 충청도 상이야. 말들이 다 그냥 귀여워, 아니요 할 것 같아 다. 다 그런 상이야. 다 이렇게 논매다가 온 상, 약간 그런 상이에요. 아무튼 거기에서 응원 한번 해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응원. 막 소리 지르고 막 한화 육성 응원이라고 8회 때만 되면 다 뒷짐지고 막 최강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 그게. 맨날 공부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지? 자, 나중 얘기. 우리 동안고 나중에 그럼 우리 뭐 이벤트 하나 할까? 어디 KT? KT가 제일 가깝잖아. 수원. 저희 단체 관람 해가지고 단체 관람? 빌려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그럼 나중에 얘기합시다. 치킨 내가 다 쏘지. 한 마리씩. 잠깐 그거 끄고 잠깐 와봐.
뭐 쌤이 뭐 치킨 정도는 쏘지 뭐. 뭐 니네들 뭐 내가 뭐 치킨 못 먹이겠어? 그 정도는 내가 사지.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치킨. 뼈로만 치킨. 뼈만 있는 치킨. 이 자식이 선 넘지는 마. 콜라 먹어야죠. 어디 이 자식들이 이게 맥주는 쌤만 먹을게. 아니 니네 앞에서는 또 못 먹. 쌤 또 맥주 먹으면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거기서 이야 하면서 혼자 내가 봤을 땐 거기 스포티비에 나올 수도 있어. 잘한다. 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너 나왔어? 그런 거 나왔으면 빨리 스샷해서 이렇게 또 인스타 올려야지. 아 정가판에 나왔어? 뭐 키스타임 이런 걸로? 그런 거 나오네. 아 춤추는 거? 오 진짜? 영상 있어? 그거 진짜 하기 힘든데. 쌤은 진짜 별생 그게 SSG가 진짜 잘해 그런 거. 댄스 타임 그거 되게 잘해. 아들이랑 엄청 흔들어댔는데 안 나오더라고. 자 봅시다. 나중에 한번 진짜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차를 어떻게 가냐? 광빈이가 트렁크에 타. 트렁크에 타면 되겠다. 자, 갑시다. 자, 자녀의 감정 사회화에서 부모의 주된 역할. 부모가 핵심이다.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pivotal이 이제 중추적인이란 뜻이야. important의 뉘앙스랑은 좀 다르거든. 부모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in children's emotion socialization. 아이의 감정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중추적인 역할. 어떤 중추적이다라는 건 글자 그대로 어떤 기둥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parental influence, 아이들의 주요 사회화 구성원으로서의 아이에게 주는 부모의 영향력. 이 제목으로 넣을 수 있겠죠. 부모가 중요하다야. 물론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감정 사회화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 부모가 주된 사회화의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사회화라는 것은 이 사회화라는 단어를 니네가 이제 제목, 빈칸 이런 거 놓을 수 있어야 돼. socialize는 동사고요. socialization이 명사죠. 그래서 감정 사회화는 배우는 거야. from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며 how to deal with them. 또 그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는 감정 사회화는 본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가 주어고요. 일찍 초기에 삶의 초기에 시작되며 plays는 여기 앞에 starts와의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무슨 역할? 기초적인 근본적인 역할 distracting 방해하는 역할이란 뜻이야. for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감정 조절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감정을 배우고 또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까 감정 규제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2번 문장 이어서 계속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감정 사회화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비록 extra familiar influence 이 가족 이외 extra가 이외를 얘기하니까 그런 영향력들 예를 들어 네 친구들이나 뭐 매체들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 같은 이런 가족 외의 영향력들이 얻긴 하겠지 얘들아. 여기 보시게 되면 although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영향이 주어, 동사가 이제 본동사가 나와줘야 될 자리죠. ing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법상. 그래서 얻게 됩니다. 중요성을 얻게 돼.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얻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친구들이나 매체가 그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 굉장히 클지라도 부모가 뭐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primary, secondary socialization agent. secondary는 부차적인, 2차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primary는 필수죠, 필수. 그리고 또 이 네모칸 자체가 어휘 문제 primary를 담고 있으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무슨 역할도 빈칸의 역할로 써셔도 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빈칸 문제랑 어휘 문제, 낱말추론, 동반이어 찾는 문제는 결국 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단어가 맞냐 틀리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오답률 책에도 여러분들 그 유형 구성을 딱 보시게 되면 어휘 다음에 그 다음 빈칸 추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휘 공부를 한 다음에 얘가 글의 흐름상 얘가 나와야 돼, 쟤가 나와야 돼, 동반이어 반이어 관계로서는 어떻게 따져야 돼를 먼저 배우고 나서 글의 흐름에 맞춰서 내용 넣기. 그게 빈칸 추론이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 예시는 누가 돼? 어떤 내용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부모가 주요 사회화의 어떤 요인으로서 주체로서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예시가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상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야. 부모의 반응이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For emotion regulation. 이 감정 규제라는 것에 대한 롤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증대시키면서 분사구문이죠. 가능성을 증대시켜. 니네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아이들이 보여줄 거야. 똑같은 반응들을. 어디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교해 볼 만한 상황에서. 즉 다시 말해 부모가 반응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유사한 반응들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이면서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the likelihood 뒤에 나온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동격 대시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체크도 해주시고요. 즉 다시 말해 부모가 그 감정적 상황에 처한 그 반응들에 대해서 롤모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의 아이들도 어떻게 된다? 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사한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말이니까 이 단어 decreasing과 반이어 관계를 써 어휘 추론 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글의 흐름이 동일해야 되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이렇게 같이 맞춰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니 부모의 어떤 관행들, 습관들 at times, 당시에 어떤 당시에더라? time이라는 명사 다음에 왼절에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부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문장 어때야 돼? with를 썼으니까 얘들아 뒤에 목적어 바로 취하는 be faced with가 되셔야 되겠죠. 참고로 are faced with가 동의어로서 능동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뭐로? 현재형 그대로 맞추면서 face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아이들이 뭘 직면해? 감정적 어려움을 직면해. 그러니까 be faced with는 face랑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도로 능동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 어려움, 난관들에 접하게 되었을 때 접했을 그런 상황에 부모들의 행동들이 또한 영향을 줍니다. 뭐에? 감정 규제 발달에 또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그래서 왼절의 수식어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완전하게 다 있으니까 관계부사 when 잘 쓴 거죠. 위치와의 관계대명사의 비교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행이 그래서 뭐다? 감정 규제 발달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직접적인 위로, 수딩, 완화시키는 것이나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로나 지시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그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라고 했지. 그치?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이익이 되지만 직접적인 그런 지시 같은 것들은 결국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방해한다 영어로 뭐였어? interfere with죠. 그죠? interfere with와 동의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intrude는 cultivate는 얘들아 장력, 이렇게 경작하다의 의미니까 키우다의 의미야. 얘는 방해하다의 의미고. 즉 직접적인 수딩과 가이던스 이 두 개다가 전부 다 뭐? 청소년기의 자발적 노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whereas라는 장치 때문에 이 두 가지가 beneficial이 낸다라는 플러스적 성향과 이 두 가지가 대의로 받아서 마이너스적 성향이라는 것을 이 whereas의 장치 때문에 두 개의 절이 서로 어때야 돼? 대조가 돼야 되는 거야. 비동사는 are 맞게 쓰였죠? A and B니까 R이 맞게 쓰인 거고요. 요 짧은 요 whereas 문장 하나로도 서로 간의 대조 관계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6번 문장에서 결론 짓습니다.
자, 인과 연결사는 위에 as a result, consequently, thus나 hence 뭐 이런 것들은 쌤이 초반부에 한번 딱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여기다 hence, thus, consequently 있으니까 therefore, 인과 연결사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10대들은 might pull away, 멀어질지 몰라요. 뭐라기보다는 turn to, 그쪽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누구의? 부모들이 공통 목적을 하고 했죠?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멀어질지 몰라요. turn to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감정적 위기 시기에 오히려 뭐가 10대들이 앞에서 뭐니까 방해할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10대들에게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원인, 그래서 10대들이 뭐 할 수 있어?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시기에? 위기 시기에. 뭐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관행들이 조절되어지지 않는다면, 유지되어지지 않는다면 되면 말이 반이어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unless 뒤에 있는 요 가정법 때문에 지금 이 말의 요지가 충분히 필자의 주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부모의 관행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감정적 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부모의 행동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어디로? 앞에서는 뭐 직접적인 위로와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게 어린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나이 들어서 10대한테는 이제 안 통한다 이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거 안 통한다. 그래서 멀어지게 된대. 뭐 하지 않는다면? 조절이 없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조절이 있어야지 멀어지지 않을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가정법이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자, 요 문장 별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라고 했죠. 암기를 하시든 해서 도치된 문장인데다가 이 글 전체 해결책 제시한 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어가 지금 형용사로서 문장 앞에 강조되었고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돼. 서포트가 주어였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점 뭐였니? 직접적인 지시나 위로는 여러분들 그 10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멀어질 테니까 간접적인 지지만이 10대들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게 쓰인 거고요. autonomous emotion. 자발적. 이런 감정에 간접적 지지를 해줘야 돼. 감정 규제. 뭐와 같은? 첫 번째, such as, 뭘 통해서와 같은? interest, 관심이야. 뭐뿐만 아니라 인지나 비판단적 수용. 뭐에?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에. 이게 공통 목적어라고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통 목적어. 누구와 누구의? 이 전치사 in과 전치사 of의 공통 목적어가 요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입니다. 이 10대들의 감정의 경험에 인지나 비판단적 수용뿐만 아니라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에서의 관심을 통해서와 같은 감정 규제 발달에 자발적 감정 규제에 간접적 지지가 오히려 더 10대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and 그리고요 여기서 and는 얘들아 앞에 있는 요거 interest를 통해서 그리고 being available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동명사가 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through 뒤에 있는 거니까 being available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언제? 10대들이 원할 때 말하고 싶어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즉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자식이 부모한테 나 말하고 싶어 하면은 언제든지 부모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런 활용 가능성을 통해서와 같은 이런 자발적 감정 규제에 간접적 지지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이 얘들아 도치 문장에 더불어서 이 글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 뭐가 중요하다? 간접적 지지가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너 이거에 저거에 너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부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뭐 해줘라? 인지해주고 비판단적 수용을 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관심 같은 거 이런 경험에 관심도 가져주고 또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규제에 간접적 지지가 적합하다라는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직접적 간섭보다는 간접적 간섭이 더 중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 31번. 이렇게 텐션들이 괜찮아? 이게 이제 마지막 바퀴다 보니까 얘들아 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하나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잘 인지해가면서 봐주세요. 자, 31번. 소재는 무용수의 두 명의 예시가 나오죠. 물리적 한계 내에서의 동작. 중요성.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 댄서의 움직임의 중요성. 어디 안에서의 물리적 한계 속에서의 댄서, 그 무용수의 움직임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 무용수들은 자기의 어떤 신체적 한계나 물리적 법칙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글의 주제였습니다. What dancers bear in mind? bear in mind, keep in mind, 명심하다죠. 댄서가 명심해야 될 것, 그게 뭐다? 물리적 한계들이다. 그래서 요지는 무용수는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 내에서 연습을 해줘야 한다. 요게 딱 두 문장에서 이 주제가 나오죠. 1, 2번 문장에서. 볼게요. 무용수들은 종종 푸시, 무용수들을 스스로 밀어붙입니다. 쌤이 요거 themselves 나올 수 있다고 명심하랬죠. 그들 스스로를 어디 쪽으로 밀어붙이냐면 한계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신체적 한계 쪽으로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밀어붙임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 밀어붙임은 잘못 이끌어지는 거예요. 내묵하는 어휘 추론으로 좀 잘 챙겨두세요. 가이드냐 미스가이드냐. 만약 뭐 한다면 이 둘의 관계성을 잘 봐야 돼. 가정법은 항상 지시가 되어진다면 어디 쪽으로 달성하는 거, 피하는 거, 뭐 physically impossible something이냐,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이냐. 이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뭔가 불가능한 무언가를 달성하는 쪽으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 밀어붙임은 잘못 이끌어지는 거야. 이 둘의 관계성이야. 벗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앞에 1번 문장과의 대조성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통념, 그걸 반박한 글이니까 얘가 주제야. 그리고 3번 문장에 뭐 있니? for example 있지, 그치? 예시가 그를 뒷받침해줘야 될 거야. 그 생각 해주시면서. 그래서 잘못 이끌어진다.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필자는. 앞에서 그 신체적 한계, 능력의 한계 쪽으로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거? 그래, 좋아. 근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밀어붙이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오히려 안 좋다. 그치? 불가능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거 불가능한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시가 바로 얘기했었던 이 3번의 예시의 키 크고 발 큰 무용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tall dancer with a long feet. 우리 긴 발이라고는 안 하죠, 그렇죠? 큰 발을 가진 키 큰 무용수가 wish는 뭐만을 취할 수 있는 투부정사만을 취할 수 있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s.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수행하고 싶어 할지 몰라. 어디에 맞춰? 빠른 음악에 맞춰. 문장 끝나고 나온 자리니까 end가 있다면 포인트가 정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접속사가 생략된 상태니까 분사 구문이 돼줘야 돼. 자기의 발을 in the air, 공중에 while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 자기의 발을 뾰족하게 이렇게 톡 하고 찍으면서 그리고 발 뒤꿈치는 낮추면서 어디에? 바닥 쪽으로 낮춰. between jumps. 이 점프와 점프 사이에 뒤꿈치는 또 발로 하면서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콕 찍고 이렇게 하면서 빠른 점프를 통해서 빠른 음악에 맞춰서 이 수직 점프를 이렇게 해서 맞추고 싶어. 근데 그때 쌤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 포인트 이 대시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잘린 포인트로 쓰기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지 몰라.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strong the dancer is. 아무리 그 댄서가 힘이 좋다 하더라도.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what 될 수 없죠? how가 돼주셔야죠. however가 부사로 쓰였을 때, 즉 문장 앞뒤에 쓰였을 때 어수는 어떻다고 했어? 형용사나 부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어순상 온다고 그랬는데 이때 형용사다 부사다를 결정짓는 게 누구라고 했어? 요 동사라고 했죠. 요 동사가 이형식 동사 패턴이면 정답 보어가 나와 주셔야 되겠고, 그 외에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정답 부사가 돼야 되겠고, 그렇지? 어떤 동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형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however는 지금 형부만 보셔도, 지금 strong이 나왔다는 것만 보셔도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구나라는 판단해 주고, strongly 쓰면 안 돼요. 아무리 그 댄서가 강할지라도 이렇게 가셔야죠. 참고로 나온 김에 no matter what이나 whatever, whatever는 첫째 뒤에 불완전한 패턴이 문장이 나와줘야 돼. 이게 중요해 얘들아. 불완전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지민아, 불완전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명사가 들어갈 땐 뒤에 있는 동사가 주어로 쓰여가지고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이 완전 불완전한 whatever 뒤에는 불완전히 와줘야 된다는 생각해 주셔야 이 카테고리의 명사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결정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whatever 뒤에는 명사가 붙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however는 무조건 형부부터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거나, 요거 가지고 whatever, however 구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거죠.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 크고 키 큰 애는 안 되는데 저게 발 작은 애들은 돼요. 또 이거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신체적 한계를 또 잘 이해해야 된다. 키 크고 발 큰 애들은 그런 점프 못할 수도 있어. 못할 가능성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어나더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추가라고 했어요, 얘들아. 예시 반복. 그치? 또 다른 댄서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위에 키 크고 발 크고 발 작은 그 댄서의 이야기가 아니야. 또 다른 댄서는 may struggling to 동사 원형. 완성하려고 노력할 줄 몰라. 공중에서의 하프턴을 완성하려고 노력할 줄 몰라. 그리고 나서 이 문장 기니까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 understand는 명령문의 시작이고 understanding은 뭐 분사나 동명사의 시작이 될 텐데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between A and B 여기 있고 close는 형용사로서 여기 body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구고 tells가 여기 본동사니까 동사 앞에 있는 자리니까 무슨 자리? 주어가 필요한 자리. understand를 써버리면 명령문이 돼버리니까 주어 없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다시 그러면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은 뭐와 뭐의 연결성? 빠른 회전 속도와 alignment of the body, 몸의 정렬이죠. 이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정렬과 빠른 회전 속도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tells her, 그 댄서에게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반턴 하고 싶은 이 친구에게는 이러한 원리 같은 것들의 연결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예시 몇 개 나왔어 얘들아? 2개 나왔어. 그 2개를 정리해 주는 게 어디? 요 밑에 다음 8번 문장이거든. 한 명은 키 크고 발 큰 애라서 뭐가 안 돼? 점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 한 명은 공중에서 반턴하고 싶은데 뭘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어디 있어? 물리적 법칙. 요 피지컬 로우스를 잘 이해해야 돼. 요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이 얘야. 봐봐. In both these cases. 요거 잘린 포인트로 너무 좋겠다. 예시가 2개 언급된 뒤에 나와 주셔야 되겠죠? 앞서 이러한 경우 둘 다에서 이해하는 것과 연습하는 것. 어디 안에서? Constraint allowances. 제약, limitation이죠, 얘가. 허용, 제약 안에서 이런 한계 속에서의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 뭐에 의해서 부과된?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이 자연에 의해서 부과됐다는 게 뭐야? 태어나 보니까 발이 커. 그지? 선천성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연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 두 번째, described of a physical law. 물리법칙에 의해서 묘사된 제약. 아까 뭐 회전축과 뭐 속도의 사이에 연결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턴을 할 수 있다는 걸 허용해 주잖아. 그치? 그런 것들의 이해.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런 부과된 제약 속에서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연습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는 A and B로 써도 단수 취급이야 얘들아. 잊지 마세요. 수일치. 허락해줘. 댄서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투부정사 언급되셔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뭘? potential risk of injury. 부상의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켜 주겠지. 성공적으로 할 테니까. 그치? 근데 걔가 maximizing도 될 수 있거든. 그냥 내가 외운 minimizing이니까 정답 minimizing.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누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두셔야 돼. 왜?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둘 다 추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potential risk of injury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 뭐 그 움직임의 달성, 성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 잘 이해하면 성공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니마이징이 될지 맥시마이징이 될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글 안에서도 목적어 변경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신 때 모든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변형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이제 내신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내신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워크북이나 우리 권 PD 저거